지영은 강목주가 이현을 통제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몰래 독을 사용했음을 알아내 충격받았다. 이현의 충격적인 제안, 그녀는 최근 이현의 불안정한 행동과 점점 악화되는 병세를 관찰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내궁에서 보내온 약재 상자를 열자마자 지영은 낯선 향기에 의심을 품었다. 미묘하지만 불길한 냄새였다. 그녀는 약재를 손으로 만지며 신중히 분석했다. 곧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약초가 아니라 정교한 독약이었다. 지영은 요리사의 통찰력과 현대의 지식을 바탕으로 독의 종류를 알아냈다. 이 독은 소량으로도 정신을 혼란시키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환각과 폭력성을 유발하며 사람을 서서히 파괴했다. 이현의 기묘한 병세, 갑작스러운 두통, 불안,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분노는 모두 이 독약 때문이었다. 지영은 즉시 이현의 상태를 떠올렸다. 왕은 종종 이유 없이 초조해했고 눈빛이 흐려지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때마다 강목주는 기묘한 타이밍에 나타나 왕을 진정시켰다. 그녀가 내민 작은 상자의 향은 이현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지영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약재로 여겼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의심이 깊어졌다. 강목주는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현을 조종하고 있었다. 지영은 내궁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강목주의 처소 근처로 다가갔다. 그녀는 강목주가 매일 밤 이현의 침소에서 피우는 향을 떠올렸다. 그 향은 수라간에서 맡은 약재의 냄새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관찰하며 지영은 확신했다. 강목주는 이현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다. 독약은 차와 음식, 그리고 침소의 향로를 통해 매일 조금씩 이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이 모든 것은 이현을 광기로 몰아넣고 그의 폭군 이미지를 강화해 왕위를 흔들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다. 강목주의 배후에는 제산대군이 있었다. 제산대군은 이현의 이복 형제로 왕위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강목주는 그의 충실한 신복으로 독약을 사용해 이현의 정신을 조종하며 그의 몰락을 설계했다. 이현이 불안정해질수록 조정의 신뢰는 무너졌고 제산대군의 세력은 점차 커졌다. 강목주는 이현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그녀가 없는 순간에는 극도의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 지영은 이 음모를 깨닫자 소름이 끼쳤다. 강목주는 단순한 내궁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핵심이었다. 강목주는 이미 지영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수라간에서 그녀를 몰아내려 했다. 그녀는 지영을 제거하기 위해 왕대비를 조종하여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현은 강목주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대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질책하러 갔다. 강목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현의 어머니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한다. 이현은 분노하며 그녀를 떠났다. 놀랍게도 그날 지영의 음식을 먹은 이현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지영은 독약의 흔적을 제거하고 이현의 몸에 쌓인 독을 중화할 약초를 음식에 섞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현을 구원하는 약이었다. 며칠 뒤 이현은 지영을 은밀히 불러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현은 강목주를 즉시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영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겼다. 그녀가 음모를 밝혀낸다면 수라상궁으로 임명되고 그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녀는 궁궐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랐다. 지영은 이 제안에 숨이 멎는 듯했지만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현을 구하고 궁궐의 어둠을 걷어내리라. 강목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녀는 제산대군의 지원을 받으며 궁궐 곳곳에 세력을 심어놓았다. 지영은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 기술과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독약의 흔적을 추적하고 강목주의 다음 계략을 예측해야 했다. 과연 지영은 이현의 신뢰를 지키며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 강목주는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현은 끝까지 지영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비밀은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강목주는 지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적이었다. 그녀는 제산대군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궁궐 곳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 놓았다. 내궁의 하녀들부터 조정의 일부 신하들까지 그녀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지영은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헌의 신뢰와 왕궁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요리사로서의 예리한 감각과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강목주의 독약을 추적하며 그 뒤에 숨은 더 깊은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영은 수라간에서 이헌의 식사를 준비하며 단서를 모았다. 강목주가 독약을 차와 음식에 섞는 방식은 치밀했다. 독은 미량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이를 중화하려면 정교한 약초 배합이 필요했다. 지영은 매일 밤 이헌의 식사에 독을 중화할 약초를 섞으며 그의 상태를 호전시켰다. 하지만 강목주는 지영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지영이 수라간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목주는 지영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내궁의 약재 공급을 조작해 지영이 사용하는 약초에 미세한 독을 섞었다. 이 독은 즉시 효과를 내지 않고 서서히 지영의 건강을 갉아먹는 방식이었다. 강목주는 지영이 쓰러지면 이헌이 다시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라 확신했다. 지영은 약재를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약초에서 희미한 쓴 냄새가 났다. 그녀는 즉시 약초를 분석했고 강목주의 새로운 독을 알아챘다. 이 독은 그녀가 이헌에게 사용했던 것과는 달랐다. 훨씬 더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신체를 약화시키는 종류였다. 지영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목주는 단순히 이헌을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영까지 제거하려 했다. 지영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깨달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목주의 계략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독이 섞인 약초를 일부러 사용한 척하며 강목주의 다음 행동을 유도했다. 한편 이헌은 지영의 노력 덕분에 점차 맑은 정신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두통과 환각은 줄어들었고 예전의 날카로운 판단력이 서서히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목주에 대한 의심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강목주는 선왕 후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의 감정을 조종하려 했지만 이헌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영이 밝혀낸 음모의 진실을 곱씹으며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헌은 조정 내에서 제산대군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신하들 사이에서 왕에 대한 불신이 퍼졌고 제산대군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헌은 지영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결정이 위험했음을 알았지만 그녀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지영은 강목주의 계략을 파헤치기 위해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내궁의 하녀들 사이에서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비밀 연락을 알아냈다. 강목주는 제산대군의 명령을 받아 이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를 폐위시킬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영은 이 정보를 이헌에게 전달하기 위해 은밀히 그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헌의 침소로 향하던 길에 강목주의 신복이 그녀를 미행했다. 지영은 어두운 복도에서 발소리를 감지하고 즉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강목주의 세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지영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강목주는 지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녀를 궁궐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녀는 이헌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지영이 반역자와 내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 했다. 이헌은 지영의 충성심을 믿었지만 강목주의 교묘한 언변과 조정 내의 소문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영은 이헌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강목주의 함정을 피하며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수라간으로 돌아와 약재 상자를 다시 점검하며 강목주가 독약을 공급받은 출처를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제산대군의 신복이 내궁의 약재 창고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단서는 음모의 핵심으로 이어질 열쇠였다. 지영은 위험을 무릅쓰고 약재 창고로 잠입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그녀는 강목주가 숨겨놓은 독약병과 제산대군의 서신을 발견했다. 서신에는 이헌을 폐위하고 제산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지영은 이 증거를 손에 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칼날이 느껴졌다. 강목주의 신복이 그녀를 덮친 것이다. 지영은 재빨리 몸을 돌려 칼을 피했지만 그녀의 손에서 서신이 떨어졌다. 신복은 서신을 집어 들려 했지만 지영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그를 제압했다. 그녀는 서신과 독약병을 챙겨 창고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강목주는 그녀를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헌은 지영의 보고를 기다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배신을 직감했지만 조정의 불안정한 상황과 신하들의 분열된 충성심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지영이 가져온 증거가 그의 결정을 좌우할 터였다. 하지만 강목주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헌에게 지영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 지영에 대한 의심이 퍼졌고 이헌의 마음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지영은 이제 시간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증거를 이헌에게 전달하기 전에 강목주의 마지막 함정을 넘어야 했다. 궁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지영은 강목주의 계략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헌은 끝까지 그녀를 믿고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손에 왕궁이 무너질 것인가? 모든 것은 지영의 다음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서신과 독약병은 왕궁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열쇠였다.